자, 9시에 주말 저녁 방송을 하는데 9시에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8시 10분에 섹타 관련해서 설명드릴 방산이나 전력기기 그리고 뭐 유통이나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시간 되는 만큼 미리 사전에 방송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 그동안 계속해서 2,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이쪽이 이제 시세의 중심이고 그걸 따라서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 뭐 이렇게 같이 방위 산업 업체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방산업체의 실적, 3,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서프라이즈 정도를 기대하고 나머지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은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기대치보다는 소폭 못한 흐름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사실 방산 쪽은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다가 이제 이란과 헤즈볼라, 뭐 그게 확전이 되면서 이란까지 끌어들인 모습이죠. 뭐 가자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 중동의 불안을 일으키면서 유가도 상승을 크게 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과하게 상승 속도가 좀 너무 빠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가가 지금 신규 편입해서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에 들어온 건 분명해요. 그리고 또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 목표 사실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다소 정치적 성향이 트럼프 쪽에 가깝게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 당선을 저지하고 트럼프 당선을 미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라면 이란이 공격한 부분에서 보복을 이스라엘이 핵시설이나 아니면 이 유전 뭐 이런 정유시설 이런 에너지 쪽 라인까지 좀 과하게 공격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대두가 됐었는데 이란 공격 목표를 군사 에너지 시설로 좁히는 뭐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MBC 그러니까 미국 NBC 방송에 현지 12일 날 보도가 됐죠. 사실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지난주에 방문하려고 했던 걸 네타냐후가 만류했고 그러면서 바이든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이든이 나름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의 확전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데 네타냐후는 부정부패, 연루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전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불안감 그것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대된 상황이 좀 있었죠. 자, 여하튼 미국이 입김이 그러니까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이 그 힘이 약화됐다. 특히 바이든의 레임덕에 의한 약화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뭐 날뛰는 그런 형국이 전개가 된 거죠.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돈도 주고 군사력 이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군사력까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여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의 수혜도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 일정 정도 기대치가 계속 작용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목표 후보를 군사 에너지 시설로 좁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나은 흐름인 거고 다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명절인 유대교 최대 기념일인 대속죄일 그게 이제 10월 11일부터 12일 요 날이었었는데 요게 이제 끝나고 나서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그죠? 이 이스라엘 대응이 언제 이루어질지 참 그 계속해서 불확실성한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조만간 뭐 그 탄도미사일 200여 발 발사했었던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은 분명하고 그죠? 근데 그 200여 발 이란의 미사일 부분이 대부분 이스라엘 방공망에 요격됐고 일부 군사시설만 타격받은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 정부에게 군사적 목표만 집중하고 석유가스 핵시설은 공격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비례적으로 이란에 피해를 봤었던 비례적 부분 그 정도의 대응을 촉구해 왔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그죠? 이게 가장 불안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3, 4분기 방산업체의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폴란드 수출 증가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정도.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방산업체의 실적은 가장 양호한 섹터 중에 하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할 시점에 따른 컨센서스 착시 효과가 있긴 하지만 방산 실적은 폴란드 2, 4분기에 나간 K9 자주포 잔여 물량 반영하고 천무도 인도가 증가됐고 그리고 2024년 4, 4분기도 K9 급증하고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고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장의 대장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수기에도 폴란드 K2 전차 매출 인식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철도 부분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폴란드 2차 계약이 임박되고 있고 루마니아도 당겨지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한국 항공우주하고 하나시스템의 주가가 가장 이 방산업체 중에서는 그 주가 탄력성이 약화인데 한국 항공우주는 이 말레이시아 FA50 매출 인식이 일시적 정체를 잊으면서 기체 부분은 안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나름 다른 방산업체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 성장이 다소 정체된 흐름 그 부분은 이제 2025년부터 본격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길게 보는 쪽은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시스템도 사실 이 R&D 연구 비용이 많이 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첨단 쪽 미래산업 먹거리에 투자하는 쪽 라인 부분이 크지만 지금 2024년까지는 실적의 기대 흐름 부분들은 다른 여타 방산업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부분은 이후 2025년 이 정도로 가야 주가에 좀 탄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LIG 넥슨은 2분기 대비 국내 납품이 증가하고 반면에 수출은 더딘 상황이고 4분기는 성수기로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부분 거기에 이제 이라크 천공2 수주로 장기 성장성을 담보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그 로봇견 그죠? 로봇계를 또 영국에 수출하는 등 나름대로 로봇 사업도 크게 갖고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방산업체 전반적인 실적 부분은 양호하다. 근데 이제 그 실적만큼의 이 영업이익만큼의 주가의 흐름 부분들이 차별적으로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3분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흐름들 각 업체별로 한번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컨센서스가 그죠? 지금 매출에 2조 8,54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거보다 높은 2조 9,500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3,150억에서 3,740억 그래서 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 그래서 2023년 전반적으로 보면 11조 4천억 매출에 1조 1,330억 그죠? 그러니까 1조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 좀 이따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매출과 또 영업이익 그 속에서 이 시가총액도 같이 봐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1조 4천억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조 4천억의 매출,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가총액이 16조. 그러면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계속 성장하는 흐름 부분을 갖고 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피실한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 중에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게 된다면 다소 이제 이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요 34만 원, 그죠? 34만 5천 원 내외를 깨면 안 되는 그게 이제 단기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같이 힘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 이제 이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도 올해 3, 4분기 1조 890억 정도의 매출과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조 1270억의 매출 그리고 1250억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보다 좀 높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 부분이 꼭 이건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도 근거 없는 부분으로 실적 추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제 그런 베이스를 보고 실적이 발표됐을 때 움직임을 같이 갖고 가는 것이 필요로 한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전체 2024년이 4조 3,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380억 그죠? 4,380억의 영업이익을 가질 예상인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6조 7천억 그죠? 4,300억 영업이익에 6조 7천억이면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상승하던 부분이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지금 그러니까 주 추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눌림 줬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형태.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만 이제 깨지 않으면 이 자리를 깨면 이제 쉬는 형태가 전개가 되는 건데 5만 7천 원, 5만 8천 원 이 라인이 이제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좀 이격은 벌어져 있는 상황. 그죠? 방산. 그래서 이제 초반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인 그런 이격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월봉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의미 흐름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방위산업 전반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시장 흐름 부분이기 때문에 비단 전쟁이 다소 위축이 된다 해도
한국 방산업체의 이 주가 흐름 부분들이나 또 방위산업의 성장성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군수물자의 이 소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라크, 뭐 헤즈볼라, 하마스, 뭐 이쪽 라인 부분의 전쟁으로 인한 이 전쟁 물자의 소진, 이 부분을 다시 재고로 채워넣기 위해서는 이 유럽 쪽이나 또 이 주요 지정학적 분쟁이 있는 국가들, 그 근처에 있는 국가들의 방위산업 강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계속해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 이제 LIG 넥슨을 보게 되면 컨센서스가 그죠? 7,290억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6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2024년 3분기 보게 되면 6조 7,100억 개, 그죠? 그리고 510억개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100억 정도 줄어들고, 요 매출도 좀 줄어든 모습이죠, 그죠?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지, 그죠? 7조보다 조금 못하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490억에서 450억 정도. 한국항공우주도 9조 6,500억에 매출에 770억의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560억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뭐 최근 흐름 부분에서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LIG 넥슨, 하나시스템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예상한다. 그러면 결국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 거기에 이제 현대로템 정도, 이 두 개가 주축이 되니까 대장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쓰러지면 뭡니까? 다른 쪽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거는 이제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메모를 해놨다가 그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실적 쇼크가 나오게 되면 일단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여기 한국항공우주 목표가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니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그것을 의미를 두는 부분은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목표가가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목표가가 어느 정도다, 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게 되면 시장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적응을 못한다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는 매도의 보고서보다는 매수의 보고서고, 그 매수의 보고서에서 또 목표가 부분에 있어서 그 목표가와 현실 시장에서의 주가는 엄청난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장 좋은 여건이었을 때를 반영을 해서 목표가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단기적으로의 시장의 흐름이나 시장의 유동성이나 아니면 시장의 단기적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목표가를 믿을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2024년, 2024년, 3년 방산 5사 상대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월등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LIG 넥슨, 그 다음 현대로템, 그죠? 이렇게 이제 사실 가장 좋은 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좋은 거고, 그죠? 거기에 이제 그 로봇 쪽 부분의 확장, 균형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제 LIG 넥슨, 그리고 철도 사업 부분이나 이런 쪽 부분을 함께 수주 모멘텀을 갖고 가는 현대로템, 그 정도로 보고, 내년 2025년으로 보면 하나시스템, 뭐 이런 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주, 그리고 우주, 방산, UAM 뭐 이런 복합적인 부분인데 아직은 영업이익이 못 따라오고 있는 흐름이긴 해도, 그죠? 이런 흐름 부분들이 2024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고 2025년도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PER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높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그런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PBR도 높고 PER도 높은 상황. 그죠? 다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ROE 쪽으로 보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5%, 그죠? 그리고 현대로템이 19%, 그리고 LIG 넥슨이 19%, 그죠? 이 ROE 쪽 라인 부분은 이야기했었던 이제 1, 2, 3등의 흐름 부분을 같이 갖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죠? 미국 방산업체나 유럽, 그죠? 이쪽보다는 우리 쪽 밸류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나 유럽 쪽 라인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이제 아시아 쪽 라인 부분의 이 PBR, PER 이쪽보다는 조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지금 주가 흐름 정도가 지금의 모습이다. 이제 과열의 모습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되, 그래도 3, 4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 부분은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